인생 80대 이후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서도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80대가 넘으면 이제는 인생의 갈림길이지.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과 병, 고독과 청원, 지혜와 외로움,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이 교차하는 시기, 바로 여든 이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80세 이후는 더 이상 정지 사려고 애쓰는 시기가 아니다.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건강을 억지로 되찾으려 하기보다는 내 안의 평온을 지키며 있는 힘을 지혜롭게 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든 이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진짜 이유와 100세를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된 삶의 지혜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평온한 여든 이후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숫자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80세 이후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은 일본의 노년 전문 의사 와다 히데키가 남긴 말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 수치를 조절하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신경 쓰지 말다니 라고요. 하지만 그의 말은 단순한 반인이 아니다. 80대 이후에 꼭 필요한 지혜로운 노화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레 전화합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 혈압이 높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걱정되지만 이제는 그 수치들이 노년의 몸에 맞게 조절된 자연스러운 전화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평생 큰병 없이 잘 지냅니다. 반면 수치를 억지로 낮추기 위해 여러 약을 먹다가 오히려 간과 신장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지요. 80세 이후에는 중요한 것이 숫자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수치가 약간 높더라도 일상생활이 문제없고 식사도 잘하며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봐야 합니다. 이제는 내 몸이 들려주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수치보다는 실질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내 몸의 감각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어르신들이 80대 이후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질까요? 그 시작은 바로 이 수치에 얽매이는 삶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그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움직임이 줄고 그렇게 몸이 굳어가며 건강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수치보다 오늘도 잘 드셨나요? 오늘도 햇살을 받으며 걸으셨나요? 오늘도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셨나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닌 나의 하루를 구성하는 따뜻한 순간들이 건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여든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계속 붙잡고 조절하려는 삶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내려놓을 건 내려놓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여든 이후 삶을 지혜롭게 지키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과도한 약물과 싸우지 말고 음식과 친해져야 한다는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내 몸과의 화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수치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혈압은 몇이 되어야 하고 콜레스테롤은 몇 이하로, 혈당은 몇 이상이면 안 된다는 시기.
정답 같은 숫자들에 우리의 건강과 안위를 의존해왔지요. 하지만 80세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이제 우리는 수치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 몸과 화해하고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건강 지표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있거나 내 다니던 병원에서 검진 결과가 예사롭지 않게 나왔다면 그때는 반드시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크게 불편하지 않고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조금 벗어난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친 집착이 더 큰 스트레스를 낳고 그 스트레스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몸이 더 약해지며 건강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의사마다 히데키는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80세 이후는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노년에 접어든 우리 삶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면역력은 사선이 약해지고 회복력도 느려지고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모든 병을 이겨내겠다는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병과 싸우기보다는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병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가 진짜 건강한 노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입니다. 음식이 맛있고 잠이 짙고 책사를 받으며 걷고 신성한 일상을 누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싸워왔는 수치보다 더 소중한 진짜 행복이지요. 병은 모두 다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병이든 치료만 잘 받으면 완전히 낫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 이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설명되지 않는 점들이 많고 모든 병이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항생제를 나눠갈 경우 내성균이라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 내성균은 이후 정말 큰 병이 걸렸을 때 효과적인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심각하게 아프지 않다면 병을 온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병과 함께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닌 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술이 노년의 삶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병원 선택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형병원 vs 동네의원. 노년 뒤에는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약을 타러, 진료를 받으러, 혹은 정기검진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병원을 자주 다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병원, 대형 병원만을 선호합니다. 시설이 좋고 전문의가 있고 최신 장비가 있다는 이유에서죠. 물론 그런 이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 더 중요합니다. 대형병원의 경우 진료까지의 대기 시간이 길고 접수부터 검사까지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피로감을 줍니다. 반면 동네 병원은 늘 같은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약을 먹는지, 평소 어떤 생활을 하는지, 나를 잘 아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의료에서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지치의가 있다면 의료사고의 위험도 줄고 과잉 치료나 중복 약물 복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는 큰 병이 아닌 이상 동일 병원을 주치의처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물론 큰 수술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센터나 대학병원에 가야겠지요. 하지만 자주 가는 병원만큼은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는 의사, 그 한 사람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약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약은 필요하지만 어떤 약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상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내게 꼭 필요한 약만을 처방해주는 의사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의사와의 관계는 단순한 환자-의사가 아니라 나의 건강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과 상담하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요즘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작은 변화까지도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몸을 위한 진짜 처방이 나오고 삶의 질을 지키는 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치에 매달리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병을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병과 함께 평온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제 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도 수치도 아닌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생활의 리듬과 마음의 평온입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인 생활 습관의 리듬과 마음의 안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까운 의사, 믿을 수 있는 관계가 건강을 지킵니다. 8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내 몸을 지켜갈 것인가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런 면에서 동네 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큰 병이나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땐 대형 병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 자주 가는 병원,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은 가까운 동네 병원, 그리고 나를 오래 지켜본 의사가 가장 좋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대기 시간이 짧고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80대 이후에는 진료 한 번 받으러 나가는 것도 하루의 체력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여기저기 검사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면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네 병원은 내 집에서 가까워 쉽게 다닐 수 있고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익숙한 얼굴의 의사 선생님이 오셨네요. 요즘 어때요? 하고 반겨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노년기의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지치의는 나의 생활, 식습관,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관찰합니다. 단순히 검사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입맛은 어때요? 요즘 잠은 잘 자요? 지난번보다 얼굴빛이 좋아졌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캐치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춘 개인화된 진료를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이나 과잉 검사를 피하면서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만을 처방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병원은 건물보다 사람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한 사람의 의사. 그분이 나의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관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된 질병 예방,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몸이 걱정돼서 이것저것 챙겨 먹어요. 그 말에는 가족에게 택기치고 싶지 않은 마음,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를 과하게 복용하시는데요.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특정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제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사용에는 조건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혈액 검사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행위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오남용은 노년기에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 중엔 정상 수치를 만들기 위해 약을 과하게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완벽한 수치보다는 안정된 몸 상태와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약이 필요하다면 내게 꼭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를 가까운 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상담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약이 건강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어야지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의 기준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건강은 수치를 지키는 것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그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조금 혈압이 높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간 수치가 높아도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뿐한 몸으로 일어나 밥 한 끼를 맛있게 먹고 햇살 아래에서 잠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것,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웃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음미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건강입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가 건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숫자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하루, 나의 기분, 나의 식사와 걸음이 건강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하지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수치와 경, 약물과 의사에 대한 노년기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공통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바로 삶의 리듬과 마음의 평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하면 해가 되는 약과 영양제, 이제는 적정선을 비울 때입니다.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도 독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정말 맞는 말이지요. 노년에 들어서면 누구나 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위장약, 수면제. 이제는 손에 익숙해진 약통이 매일 식사 후의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약을 끊는 것, 혹은 불안한 마음에 과도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80세 이후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방문 중 약 30%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약의 사용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를 반드시 따르며 적정량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양제도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약뿐 아니라 영양제도 우리 노년 건강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관절을 위해 글루코사민을, 면역력을 위해 비타민C를.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련 그 영양제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섭취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칼슘은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과다 복용할 경우 혈관의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이 칼슘제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관이 깝깝하게 걷는 석회화 위험이 약 5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장기 복용 시 혈관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70% 이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겐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지요. 비타민C 또한 흔히 감기 예방의 필수품처럼 여겨지지만 고용량 복용 시 심장 결석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영양제도 약과 다를 바 없으며 꼭 필요할 때 꼭 맞는 양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복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알려주는 지기약보다 식사 습관이 먼저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약과 영양제에 의존해야만 할까요? 사실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그리고 잠수 마을의 어르신들 삶을 보면 둘째 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분들은 건강보조제를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정원에 자주 가지도 않았고 식시에 매달리지도 않았지요. 그 대신 자연과 가까운 삶, 그리고 절제된 식사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한 끼, 과하지 않은 양,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무엇보다 천천히 꾹꾹 씹으며 음식을 음미하는 식사 방식은 오래도록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천천히, 소식으로 80대 이후의 식사는 양보다 질.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전처럼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게 되고 과식은 금세 속을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80대 이후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편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는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만든 음식,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 첨가물 없는 신선한 식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식사량도 몸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소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를 먹고 나서 포만감보다 약간의 여유가 남을 때 그게 오히려 몸에 부담이 덜하며 소화도 잘 됩니다. 식사만큼 중요한 생활 리듬, 규칙적인 일상은 약보다 강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은연기의 건강을 지켜주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일상의 리듬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하루가 뒤죽박죽 섞이면 몸의 신체 리듬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잠도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사실은 시식까지 약보다 더 확실한 건강 비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벼운 운동과 산책도 하루의 리듬 속에 넣어보세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바람 쐬기.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생명력도 살아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평안해집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약도, 정원도, 식사도 결국 마음을 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80세 이후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고 걱정이 많고 외롭고 불안하다면 그 어떤 약을 먹어도 건강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을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을 풀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하루를 나누는 것, 그 속에서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약과 영양제, 식사 습관, 생활 리듬,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삶의 힘도 사라집니다. 고령자의 근장 소진과 운동의 지혜. 장수 마을을 찾아다 보면 놀랍도록 공통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여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햇살이 막 비추는 마당 한켠에서 팔을 벌리고 몸을 천천히 비트는 모습,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산책길을 걷는 모습, 그 단순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장수의 비결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80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근육이 사라질까? 여든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세 번째 이유, 바로 근육의 손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는지는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요즘 자주 넘어지세요. 어머니가 걸음을 잘 못 옮기세요. 이런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육량 감소로 인한 근육 감각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근육은 한 번 줄어들면 쉽게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근육은 기능을 잃고 점점 위축됩니다. 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약 70% 이상이 근감 소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육 손실이 불러오는 건강 악화의 연쇄작용.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면역체계, 호르몬 분비, 에너지 대사, 그리고 뇌 건강까지 영향을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는 더 쉽게 감기에 걸리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인지 기능이 떨어져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만들어지고 넘어지면 골절이나 뇌진탕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는 건강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육은 곧 생명력입니다. 고령자도 운동을 통해 근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운동은 무리야. 80 넘어서 무슨 근육을 키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와 사례들은 말합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젊을 때처럼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벼운 저항 운동,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 벽을 짚고 천천히 팔굽혀 펴기를 하는 간단한 동작,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걷기,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은 놀라울 만큼 반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생활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수 마을의 어르신들이 매일 걷고 매일 스트레칭하며 건강을 지켜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 장기의 노화.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음 변화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장기의 노화입니다. 장기는 평생을 우리와 함께 일해온 고마운 기관들입니다. 심장, 폐, 간, 심장, 위장. 이 모든 장기들은 70년 동안 끊임없이 일해왔지요. 하지만 이제 그들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치 기계의 부품이 닿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씩 기능이 줄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예전처럼 빨리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지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음식, 수면,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 모든 것들이 장기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순한 피로도, 소화불량도 사소한 증상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장기의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장기를 위한 생활의 리듬. 그렇다면 장기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추고 그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을 자고 일어나기,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기, 장기에게 쉴 시간을 주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로 먹기, 약물 남용 피하고 의사와 정기 상담하기.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장기의 노화를 늦추고 우리 몸의 흐름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장기에게도 휴식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평온해야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야 삶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근육, 장기, 면역력, 운동,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를 아끼는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걷고 식사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는 작은 노력들, 그 하나하나가 쌓여 노년의 삶을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의 사소한 습관이 장기를 늙게 만듭니다. 노화의 진짜 원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기의 노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딕스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신 어르신들 중 다수는 검사 결과 장기 기능이 6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80세를 넘기면서부터 장기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 심장을 늙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면 피곤해서 그냥 앉아 있어요. 밖에 나가긴 귀찮고 힘들어서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은 심장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매일 걷는 습관이 있는 80대 노인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노인 간의 심장 나이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야 하는 근육기관입니다. 그만큼 적절한 움직임이 없으면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지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하루 몇 차례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며 심장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관도 습관에 따라 늙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돼요.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빨리 먹는 습관 때문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서둘러 삼키면 신의 분비가 줄고 위장이 부담을 받게 되며 결국 소화기관 전체의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음식을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기능이 놀라울 만큼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식사 습관 하나가 내 장기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두 얼굴, 너무 안 움직이기와 무리한 외출.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감기에도 쉽게 넘어지고 큰 병이 올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무리해서 움직이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겨울철 돈 좀 벌어야지. 조금만 나갔다 올게요. 하면서 추운 날씨에 무리한 외출을 하는 것은 80세 이후 건강에 크게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집안에만 앉아 있는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집안에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하기. TV나 유튜브를 볼 때에도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습관 만들기.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벽을 짚고 스트레칭하기. 이런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우리 몸의 순환이 살아나고 면역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잠이 약입니다. 수면이 면역력이 열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잠이 자주 깨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어요. 하지만 80세 이후의 건강이 있어 수면은 약보다 더 중요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들어야 몸 안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장기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지 말고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가벼운 영상, 조용한 음악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후 잠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면이 달라지면 면역력도, 기분도, 건강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과도한 활동 중지도 노화를 앞당깁니다. 이제는 너무 움직이면 안 돼요. 무리하면 몸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려는 습관, 혹은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하는 생활은 오히려 건강을 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외출이나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움직임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움직임은 생명력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줄고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잠기는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몸을 일으키고 움직이고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내 삶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이 신전을 늙게 만들고, 사금을 삼키는 식사 습관이 소화 기능을 저하시켜 무리한 외출과 지나친 활동 정지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수면 부족은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움직임을 포기하면 건강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조금만 더 움직이기, 천천히 먹기, 깊은 수면 유도하기,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로부터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나의 장기를, 나의 면역을,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말이 건강을 앗아갑니다. 과부모가 만드는 노화이다. 어느 자녀의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넘어지실까봐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라고 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따뜻한 염려가 때로는 건강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80세 이후 고령자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활동 제한입니다. 자녀들의 지나친 보호, 움직이지 마세요라는 말, 그냥 침대에 계세요라는 조언이 결국 부모님의 건강을 갉아먹는 무정의 사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는 생활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뼈 밀도가 매달 5%씩 감소합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심장 기능이 약화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소화 기능과 장기의 회복력도 저하됩니다. 무엇보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처럼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무너뜨리는 위험한 생활입니다. 특히 지금의 사회는 사람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 긴 수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녀 세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 계신다가 아니라 과보고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건강을 되찾는 방법 5승 스트레칭. 그렇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한 분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
바로 웃음입니다. 웃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억지로 웃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루 15분 웃는 사람은 웃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6년 이상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조차 진짜 웃음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 나오는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입니다. 전신 근육을 이완시켜 만성 통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신체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게다가 웃음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치매 예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웃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는 웃음은 더 큰 행복과 회복력을 안겨줍니다. 웃는 얼굴로 나누는 대화, 미소로 나누는 온기,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기능입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걷는 습관,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뒤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걷기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세계 각국의 100세 장수 어르신들을 분석해 본 결과 모두가 공통으로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걷기는 그저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 명상이라는 형태로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걷기 명상 자연을 느끼며 걷는 힘. 걷기 명상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기,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바라보기, 깊게 호흡하기, 하루 20분. 이렇게만 걸어도 노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명상을 실천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근육 감소 속도가 70% 이상 줄었고 면역력이 50% 가까이 향상되었으며 치매 위험은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울증 개선율이 70% 이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자연을 통해 정서적 평온함을 느끼면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며 정신 건강까지 회복된다는 것이죠. 언제 걷는 것이 좋을까요? 걷기를 특별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신선한 공기, 고요한 햇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쾌한 리듬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아침이 어렵다면 점심 식사 후 가볍게 혹은 해가 지기 전 가까운 동네를 천천히 도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몸 위에 행복한 마음이 자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움직임의 부족이 만들어내는 건강의 무너짐과 그 회복을 위한 웃음과 걷기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인생이 다시 빛난다. 이제는 무조건 쉬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움직임 안에서 평온을 찾고 행동 안에서 치유를 얻는 시대입니다. 진짜 장수의 비결 몸과 마음을 모두 지키는 5가지 생활 지혜.
여든을 넘기고 건강하게 100세를 향해 걸어가는 삶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다. 잘 사는 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무엇을 다르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분들의 삶에서 배운 5가지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걷기는 오래 가야 합니다. 5분부터 가볍게, 꾸준히. 앞서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려 하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작은 하루 5에서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의욕이 앞서서 한 번에 30분, 1시간 걷기를 시도하면 며칠 뒤 피로감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걷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걷기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작고 천천히 시작될 때 비로소 오래갑니다. 잠수 노인의 공통점, 수면의 질이 다릅니다. 놀랍게도 100세 이상 잠수한 어르신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수면의 질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냥 잘 자기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잠의 질은 수면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고 규칙적인 수면, 즉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몸이 회복하고 뇌가 독소를 제거하며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 상태에 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침구를 깨끗하고 포근하게 정리하고 조명의 밝기를 낮추며 수면 온도를 20에서 22도 사이로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환경의 전환만으로도 몸은 더 쉽게 이완되고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두뇌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최고의 약입니다. 치매가 걱정돼요. 이 말은 이제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공부나 문제풀이가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취미가 뇌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 것, 시각, 청각, 손의 움직임이 동시에 사용되며 뇌 전체를 고르게 자극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다양한 뇌 영역을 활성화하며 새로운 신경망 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 배우기,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며 정보 처리 능력, 기억력, 시각적 기술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지 뇌를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활력과 소통의 기쁨까지 더해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새로운 자체를 즐기자는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참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려는 마음이 바로 삶의 활력소입니다. 신문을 읽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손주의지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두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연결감을 주며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나의 세계가 확장될 때
나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생한 감각을 얻게 되지요. 식사 중 대화, 그 자체가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잠시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먹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먹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은 혼자 식사하는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시간은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밥을 먹으며 주고받는 따뜻한 눈빛,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 그 순간들이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영양제가 됩니다. 함께할수록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걷는 습관, 규칙적인 수면, 새로운 대응, 전화의 적응, 함께하는 식사, 이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사랑 속에서, 의미 속에서 살아야 한다. 건강한 몸위에 삶의 의미와 연결된 관계가 더해질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외롭지 않고 따뜻하며 존엄하게 완성됩니다. 함께 나누는 한 끼,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삶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지혜.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따뜻한 연결 혼자가 아닌 삶의 시작. 식사 중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에서 행동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번 식사를 가족과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혼밥이 당연해지고 말없이 밥만 넘기게 되는 날도 많지요. 그럴 땐 의식적인 작은 시도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지인, 이웃, 친구와 식사 약속을 만들기. 노인복지센터, 동일 정로당, 교회나 성당의 식사 모임에 참여해보기. 작은 반찬 하나라도 나누며 함께 먹는 시간을 만드는 것.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익숙해지고 기다려지는 순간 삶의 행복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식하거나 과음하는 식사가 아니라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오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웃음 속에 피어나는 점, 그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고 평온하고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80세 이후의 삶,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황혼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나 80세 이후가 되면 건강이 흔들리고 기억이 흐려지며 삶의 의미가 점점 멀어지는 듯한 순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일상의 방향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걷기 습관에서 시작되고 행복은 식사 중 대화에서 시작되며 삶의 의미는 내 마음 안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100세까지 사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본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습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웃음과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식사 중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삶 안에서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무한을 두려워하는 듯이 무념의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누리는 지혜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존엄하며 의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이 삶은 여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비록 몸이 느려지고 이전만큼 기억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한마디 말, 당신의 눈빛, 당신이 만들어온 인생은 누구보다 값지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잘 해왔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으며 남은 삶 또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삶은 매일이 선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당신이 바라보는 창 너머의 햇살,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축복입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을 수치로만 판단하지 말고 행복을 큰 사건으로만 느끼지 말고 지금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평온과 감사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도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돌보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속에 진정한 무념의 건강과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과 따뜻한 삶의 지리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